네, 반갑습니다. 11월 25일 월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시장은 오랜만에 강한 상승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아침 때 봤었던 그 모양 그대로 마무리됐죠. 자, 코스피 시장은 1.3, 그 다음에 코스닥은 2.9 정도 상승 마감됐습니다. 비슷하죠? 네, 아침하고 비슷합니다. 코스닥이 바이오 종목군들의 조금 추가 상승을 통해서 올라온 것 말고는 특이한 점이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순매수 기조 유지하다가 마지막에 순매도 전환이 됐는데, 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기관들이 다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너희들 팔아? 내가 다 사줄게. 개인들도 팔아? 내가 다 사줄게. 이런 형태의 느낌이었죠. 자, 삼성전자에는 기관들 매수가 크게 유입이 되면서 오늘 상승 흐름 3% 넘게 올랐고요. 분위기 아주 뜨겁게 달궈놨습니다. 자, 바이오 종목군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코스닥 쪽에 네, 거의 초상집 분위기였는데 오늘 또 반등하면서 자, 희망으로 또 바뀝니다. 자, 물량이 또 나오지 않는 이상은 네, 이제는 또 어느 정도의 반등 기대감이 살아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차트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죠. 차트 먼저 볼게요. 종합주가지수 먼저 보시면 코스피 지수는 2534포인트, 오늘 장중에 2540포인트까지 올랐었고요. 추가 상승도 가능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거기까지는 안 나왔네요. 자, 오늘 아침 시황 포인트에서 보시는 부분들이 바로 그겁니다. 자, 일단은 잘 올랐죠. 그리고 나서 박스 형태의 흐름. 자, 일단 마지막까지 유지는 잘 됐어요. 네, 크게 문제될 만한 부분은 아니었고요. 뭐 하락하거나 또는 상승하거나 이쪽 분위기가 따로 형성됐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뭐 굳이 따지자면 조금 밀렸다 정도이긴 한데 이 정도 밀린 부분 가지고는 뭐 크게 문제될 건 아닌 것 같고요. 마지막에 외국인 매도가 조금 많이 나왔다는 것은 이제 차익 매도가 좀 있었을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부분을 기관이 다 받아줬다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여기 뭐 한 가지 답답한 부분은 아침에 올렸던 부분들을 그대로 유지해버렸기 때문에 매수 포인트가 잘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아침 일찍 매수했거나 아니면은 뭐 다음날에 추가 상황을 보면서 이제 후반부에 매수했거나 그런 정도가 맞지 않았을까 판단됩니다. 그 정도만 보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죠. 자,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지막까지 한 번 더 치고 올라갔습니다. 12시경에 한 번 더 올라갔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횡보가 나타났죠. 요거는 어떤 의미냐면 조금 늦게 형성된 거죠. 네. 11시부터 박스가 형성됐느냐, 아니면은 12시부터 형성됐느냐, 1시부터 형성됐느냐, 그 차이일 뿐이고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상승이 조금 더 길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상승 흐름이 조금 더 좋게 진행되었다.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이 막판에 매도는 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둘 다 나쁘지 않았다 판단되고요. 또 너무 급하게 올라가면 조정을 받는 부분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양 시장 모두 상승에 대한 기대치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부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은 천천히 올라가거나 조정을 조금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번 주 흐름은 나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죠. 그렇다면 네, 굉장히 괜찮은 거 아닌가? 이런 판단이 좀 들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수급 동향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오늘 기관 쪽 매도가 좀, 외국인 쪽 매도가 좀 있었죠. 외국인들이 이제 결국 마지막에 팔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730억 정도 순 매도로 좀 진행이 됐고요. 저 부분은 이제 금융투자가 막판에 여기가 얼마죠? 네, 2,700억 정도 라인대에서 4,000억대가 넘는 라인대로 외국인이 팔아먹은 것보다 더 많이 매수가 들어왔어요. 이렇게 된다면은 사실 우리가 부담을 가질 만한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긍정적인 요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즉, 외국인의 매도가 멈추거나 또는 외국인 매도를 더 압도하는 정도의 네, 그런 매수세가 들어오게 된다라면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형태의 느낌이라고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들이 오늘 4,500원 팔아먹은 게 약간의 좀 인상적인 부분이 좀 되겠죠. 코스닥 쪽에서 2,000억 정도 개인들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 동향에서는 크게 문제될 건 없었다 보여지고요. 자, 시총 상위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을 보시면 코스피 쪽 먼저 봐야 되겠죠? 네. 자, 삼성전자가 3.39%. 이제 동시효과 때 조금 더 올랐는데, 이 정도면 아주 좋아요. 네. 58,000원 라인대로 딱 진행됐고요. 아래쪽 지지선 대 위쪽으로 지금 양봉 올라온 거 보이죠? 그렇다면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상승 가능성은 6만원 정도 수준 조금 넘어가면 이제 저항대가 진입하게 됩니다. 60일선 저항이죠. 그 다음에 오늘 골든크로스.
자, 상승이 유지가 되는 게 중요하긴 한데, 여기서 오늘 그 하단부 있죠? 여기 57,500원, 그 정도. 또는 57,000원까지도 괜찮을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요 정도까지는 일단 지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옆으로 눕건, 아니면 조금 내리던, 이런 부분들 다 상관없는데, 57,000원 이상에서는 좀 만들어주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추가 상승이 연결돼서 진행이 된다라면은, 뭐 6만원대 또는 그 이상까지도 가능성은 있을 것 같다 판단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매수 포인트 가져갈 때는 지금 포인트가 아니라, 이제 상승 이후에 들어와서 이제 유지가 되는 구간 되겠죠. 지금 이제 6만원대 지지선 되면 좋을 것 같다 판단되긴 하는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58,000원이나 59,000원 라인대 지지선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상승 이후에 들어와서 지지되는 부분, 이게 필요하다. 왜냐면 추가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단기적 그 과매수 쪽 입장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약간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6만원대 이상의 포인트를 만들려면 상승 이후에 들어와서 조정을 좀 받아주는 형태가 필요할 수 있다. 그래서 매수 포인트는 뭐 서두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저점 때, 그 다음에 이번에 눌릴 때 뭐 등등등 매수가 들어가셨다면 크게 문제될 건 없어 보이죠. 네, 그 정도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하이닉스도 왔다리 갔다리 했습니다만 일단 플러스 진행이 됐고요. LG에너지솔루션 조금 밀렸지만 3.58,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5% 상승했습니다. 오늘 바이오 쪽이 다 좋았어요. 그다음에 셀트리온도 움직였고요. 현대차는 오늘 플러스지만 기아차는 마이너스, 그 다음에 KB금융도 살짝 마이너스, 모비스는 조금 빠졌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느낌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특이사항 없어요. 대체적으로 괜찮았는데 뒤로 넘어가면 고려아연이 계속 빠지고 있고요. 보험주들 하락세가 좀 진행되죠. 그 다음에 방산주 움직임 안 좋습니다. 자, 현대중공업도 지금 2% 오르긴 했습니다만, 자, 요 조선방산이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는 조금 덜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조선해양은 7% 정도 올랐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오늘은 방산주 쪽이 전체적으로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좀 있고요. 기업은행이 지금 조금 떨어지고 있는데 조금만 더 많이 좀 떨어졌으면 네, 갖고 있는 분은 죄송합니다만 저는 사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더 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계속 있네요. 자, 그런 내용들이고요. 뭐 특이사항은 일단 없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넉넉하게 여유 있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닭으로 넘어가게 되면은요, 알테오젠 13% 올라왔습니다. 뭐 특허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부담감이 있다. 뭐 일단 이건 부담감적인 얘기고, 특허 소송과 관련해서는 뭐 특별하게 악재가 아닐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좀 있었고, 가장 걱정했었던 부분들은 뭐냐면 주가가 많이 하락함에 따른 그 변동성에 따른 반대 매매였는데, 반대 매매가 나오지 않고 바로 올려주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은 그래도 괜찮아 보입니다. 장중에 엎치락뒤치락 하는 모습은 일단 팔아먹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판단되고요. 매수가 일단 더 많이 들어왔다는 것이 중요하게 작용하게 되겠죠. 자, 이제 여기서 판단해 볼 만한 내용들은 추가 상승을 통해서 이제 정상적인 자리로 돌아가야지 안정화가 되는 거고요. 35만원 넘지 못한 상태에서 밀려버린다라면, 네, 오히려 결과가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은 참고하셔야 됩니다. 지금의 반등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네, 더 빠지지 않았다는 것에서 안도감을 좀 가질 수 있습니다. 리가켄바이오 마찬가지고요. 오늘 바이오 쪽 종목군들이 대부분 다 이런 형태의 지지선 역할을 만들었습니다.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도 오늘 상승세에 있었는데, 에코프로는 장 막판에 조금 밀렸어요. 네, 그런 형태 느낌들. 그 다음에 그 뒤쪽 넘어가도 대부분 다 올랐죠. 오늘 네이처셀도 많이 올랐고요. 루닛 뭐 이런 것들 단기적 변동성이 좀 있었습니다만 많이 올라온 모습이었고, 셀트리온 제약만 오늘 조금 하락세가 계속 일어나는 모습이었고, 보노로이드 오늘 좀 잘 올랐죠. 네, 그리고 바이오 쪽이 그래서 대체적으로 좀 많이 올랐고요. 자, 그 다음에 소부장 쪽도 대부분 다 올랐습니다. 빨간불들이 많이 보이죠. 자,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특이사항은 없었던 것 같고요. 바이오 쪽이 반등하게 되면서 기대감들을 조금 더 잘 키워주지 않았나. 근데 여기서 지금 보면은 2차전지도 같이 올라왔잖아요. 2차전지도 같이 올라오게 되면은, 네, 2차전지 바이오 개인들이 선호하는 쪽이잖아. 그리고 대형주 쪽도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조금 살아나는 형태로 갔을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자, 등락 현황 볼게요. 네, 거래소 쪽 살펴보시면 613개 종목 상승에 286개 하락입니다. 상승이 훨씬 많고요. 콜스닥 같은 경우는 1227개 상승에 391개 하락입니다. 오늘 하락 종목 수가 별로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따지면은 600한 7, 8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적은 수치는 또 아니네요. 네, 이렇게 치면은, 1900여 개 정도니까 아침보다 오히려 상승 종목수가 좀 줄었군요. 아침에는 한 2000개쯤 됐던 것 같은데, 그죠? 조금 줄어든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자, 상승률 볼게요. 에이텍 모빌리티, 에이텍, 얘네 둘이서 오늘 강세 이어갔고요. DS 단석, 네, 그 다음에 윙이푸드, 뭐 등등등 해가지고 오늘 강세 있었던 부분. 동신건설이 상한가 들어갔네요.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건설주들도 다시 올라오나요? 자주 몇 개 보이네요. 몇 개 보이고 이제 전선 관련주들 움직임들이 오늘 좀 좋았고요. 네, 그런 형태 있던 것 같습니다. 건설주들 좀 많이 보이네요. 중소형 건설주들 좀 많이 보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오늘 많이 있네. 네, 9% 이상이 77개인데 ETF 제외를 해도 70개 이상은 나올 것 같은데요. 자, 그 정도면은 오늘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에코바이오가 4.64 올라오면서 자, 오늘 상승 포인트가 4.6 정도 잡혔습니다. 자, 하락률 보시면 SG글로벌이 29.98 하락세. SG그룹 중에서 계속 굉장히 괜찮은 종목에 속했었는데 주가 변동성이 갑자기 커졌네. 이거 뭐 악재가 있나요? 네. 뭔가 악재가 있을까요? 네. 아, 이건 뭐 테마주로 들어간 거예요, 지금? 네. 이재명 위증교사 뮤제에 따라서 김동연 테마주가 급락했다. 요거랑 무슨 관련이 있을까? 네. 이재명 대표가 저거 안 하면 뭐 어떻게 되는 건데? 네. 김 지사를 중심으로 대안이다. 네. 아, 이거는 좀 너무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다. 그죠? 네. 그런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보여지네요. 그 다음에 PM풍년도 이것도, 네, 그쪽 관련한 얘기로 좀 올라갔다가, 네, 떨어진 형태가 됐군요. 아, 이거는, 네, 좀 아니죠. 네. 정치 테마주들은, 네, 안내, 네, 아, 그러지 말자, 진짜. 이런 종목군들이 오늘 좀 변동성이 있었군요. 자, 9% 이상 빠진 거는 28개. 적은 수치는 아니고요. ETF 제외에도 25개 이상은 되네요. 이것도 적진 않은데 하락폭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1.8, 4.6이었으니까요. 플러스 한 2.5 정도 나오겠네요. 저는 그 정도까지 아니고 한 1.5 정도, 1.5 좀 넘을라나요? 1.5 정도는 나온 것 같습니다만은 2.5 정도까지 오늘 그래도 상승률이 굉장히 좋은 상황으로 진행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자, 그 다음에 흐름 보시면, 네, 수급 동향에서 기관들은 삼성전자 순매수가 1,300억 정도 나왔죠. 금융투자가 1,0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온 겁니다. 나머지 매도는 별로 없었고요. 현대 로템이나 이런 것들 매도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관적 총계 움직임은 상당히 좋았고요. 연기금 쪽도, 연기금 매수가 있지만 좀 줄었군요. 매수가. 투시는요. 매수 그대로 있었고요. 그래서 기관적 움직임은 일단은 순매수.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매도를 하긴 했는데, 저 밑에 있죠. 80억. 네, 많이 줄었습니다. 처음에 100억, 200억, 다시 100억 내려왔다가 이제 80억으로 줄어든 거죠. 이 정도면 거의 무시해도 되는 정도의 매도이기 때문에 큰 의미 없다. 자, 그러면 외국인 매도보다도 훨씬 더 압도적으로 들어온 게 기관 매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매도 포인트가 삼성전자가 사라지다 보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건설 뭐 이런 쪽 매도가 있었는데 이런 것도 제외하고는 별다른 게 없는 것 같아 보여요. 네. 그 다음에 네이버 매수, LG에너솔루션, 한국조선해양, 현대일렉트릭, HLB, 에코프로 등등등으로 매수가 있었다. 오늘 개인들은 삼성전자 당연히 매도했겠죠. 네, 삼성전자 가장 많이 매도합니다. 1,600억 팔아먹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개인들은 지금 매도를 계속 쏟아내게 될 것이다. 왠지 아시죠? 네, 지겨웠거든. 이제 질렸어. 이제 질려버렸어.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올라올 때 팔아먹고자 하는 움직임. LG엔솔루션 올라올 때 팔아먹고자 하는 움직임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지겹거든요. 지겨워요. 이제 빨리 본전권 들어오는 것 같거나 아니면 손실 조금이라도 회복되면 빨리 도망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아무튼 뭐 그런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삼성전자 매도가 줄어들었다는 것과 개인들 매도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고요. 기관들이 일단 받아주고 있지만 이 부분들이 외국인 매수로 전환될 수만 있다면 네, 시장 분위기는 더 많이 좋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외국인이 지금 조금 팔아먹는 건 의미 없습니다. 기관들이 바닥만 잘 잡아주고 상승 기조에서 외국인한테 토스만 잘해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증시는 네, 짧은 시간 내에 2700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해드리고요. 오늘 저녁 9시에 유튜브에서만 진행되는 무료 방송이 있습니다. 네, 오늘 저녁 9시 네, 잊지 마시고요. 저녁 9시 유튜브 무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